한중일 세 나라의 새해 문화는? 매년 1월 1일 0시가 되면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보신각 타종 행사는 조선시대 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을 일제히 열고 닫는 타루라는 제도에서 유래됐다. 일제강점기 때 중단되었다가 1953년부터 재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3번의 종소리는 불교에서 중생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울리는 범종 소리를 상징한다. 하지만 오늘날엔 종교적 의미보다는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일본에도 섣달금은 밤 12시에 신사참배를 하고 신년 운세를 보는 풍습이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원을 빌고 절을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때 사용하는 돈인데 보통 동전을 던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폐를 던지기도 한다. 이렇게 모인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신사참배에서부터 하츠 모으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먼저 신사는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의 사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에 위치하는데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곳일수록 인기가 높다. 이곳에선 주로 소원을 빌거나 운세를 점쳐보는 등의 의식을 치른다. 다음으로 하츠모우대는 신년 첫 참배를 의미한다. 보통 12월 3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로 하츠모우대는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새해 문화를 소개한다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마 10중 8구는 떡국 먹는 풍습을 떠올릴 것이다. 나이 먹는 게 싫어서 일부러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반대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야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철없던 어린 시절엔 그저 남들 따라서 덩달아 행동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땐 그것만이 정답인 줄 알았다. 아무튼 그날만큼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을 것이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새하얗고 쫄깃한 떡살을 넣은 떡국을 나눠 먹는 풍경은 매우 이색적이고 특별하니까 말이다. 나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설날 아침 한복을 입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어른들께 세배 드리는 모습이 떠오른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떡국을 먹는다. 그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주고받는다. 또 지방 곳곳에서는 윷놀이판이 벌어진다.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풍경이다. 이렇게 설 연휴 동안 친척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기억이 난다. 지금이야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예전에는 달랐다. 놀거리가 부족했기에 자연스럽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를 찾게 됐다. 덕분에 어린 시절 추억이 참 많다. 집 근처 공터에 나가 친구들과 연날리기를 하곤 했다. 바람 부는 방향에 맞춰 이리저리 뛰며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가끔 싸움이 나기도 했지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금세 화해했고 함께 어울려 노는 분위기였다. 돌이켜보면 참 정겹고 그리운 추억이다. 그 밖에 널뛰기, 패니치기, 제기차기,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비석치기 등등 다양한 전통 놀이 문화도 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날엔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어릴 적 경험했던 민속놀이야말로 진정한 아날로그 감성이 아닐까 싶다. 일본에서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우선 설날 당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한국처럼 세뱃돈 풍습도 있다. 그리고 저녁 무렵부터는 가까운 친척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며 덕담을 나눈다고 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연하장 보내기 풍습이다. 보통 연말 연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편인데 일본에선 12월 31일 밤에 미리 보낸다고 한다. 그런 후 다음날 오전 11시 59분까지는 답장을 기다린다고 한다. 만약 이때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일부러 보내지 않았다고 여긴다고 한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받은 연하장을 모아두었다가 정월 초하루에 한꺼번에 개봉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신년 운세 뽑기 행사랄까? 물론 미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스고로쿠, 타코하게, 코마, 후쿠와라이, 하네츠키 등등의 전통 놀이문화도 있다. 중국도 한국처럼 양력설은 가볍게 보낸다. 중국에서는 음력설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먼저 춘절 당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향을 피우고 악귀를 쫓아내려고 폭죽을 터뜨리며 복을 기원한다. 이때 사용하는 폭죽 소리가 워낙 커서 소음공해라고 불릴 정도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음력설 연휴 기간 동안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폭죽 소리가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불꽃놀이 대신 레이저쇼를 하거나 종이돈을 태우는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죽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단속반 몰래 집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리기도 한다. 물론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년 춘절 당일 평균 300만 개의 폭죽이 판매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나의 경우 대략 7년 정도 업무 때문에 중국에서 지냈었는데 설날뿐만 아니라 결혼식 등 행사 때마다 엄청나게 쏘아대는 폭죽 때문에 놀랄 때가 많았다. 또 섣달금은 밤 12시가 되면 시계탑 종소리에 맞춰 집집마다 만두를 빚는다. 이렇게 빚은 만두를 먹으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용춤 등 전통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내가 중국 현지에 있을 때 처음 본 것은 빨간 봉투였다. 세뱃돈을 넣어 전달하는 용도로 쓰인다. 요즘은 SNS로 좋은 덕담을 주고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생활할 때 평소에도 워낙 자주 먹었던 음식이라 그다지 색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작은 물만두와 만둣국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중국도 떡국을 먹는다.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이다. 만두나 떡국, 푼두 모두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또한 설이 되면 식당이든 가정집이든 대문에 빨간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된 것을 덕지덕지 붙여둔다. 평소에도 많은데 더 많아진다. 이것 또한 악기를 쫓는 의미도 있고 행운을 영원하는 뜻도 있다고 한다. 놀이로는 용춤이나 사자춤이 있는데 나도 몇 번 보았다. 한 가지 의외인 것은 마장은 중국의 전통 놀이인 것은 알았는데 현지에 있을 때 그들이 대부분 하는 놀이는 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카드 놀이를 즐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집집마다 대부분 화투가 한 벌 정도는 있듯이 그들도 집집마다 트럼프 카드가 한두 벌씩은 꼭 있었다. 한중 일세 나라 모두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염원일 것이다. 여러분도 2023년 개묘년에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ASMR이었습니다.